네, 안녕하세요. 송태준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8월 16일 장 마감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링크 올려놓았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정말로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연휴, 3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 바로 장마감 브리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아침에 갭 상승으로 시작한 이후 당일 이제 10시 직후에 고점을 깨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을까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아쉽게도 오후 들어서 종목들에게 힘이 빠지면서 대부분의 상승폭을 많이 뱉어낸 부분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혼조세로 마감을 한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유가의 가격이 좀 주춤하면서 인플레가 정점이 됐다라는 기대와 함께 또한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 부양책으로 굉장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같은 재료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좀 상승폭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마감을 한 부분입니다. 글로벌 증시 전부 다 혼조세로 마감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원달러 같은 경우 금일 1310원까지 올라갔다가 소폭 하락하면서 1308원대로 마감을 한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슈 없이는 당분간 좀 방향성을 짓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혼조세로 마감을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금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갔었죠. 이 앞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 맞춰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이고, 굉장히 장 초반 좋은 모습이 나왔다, 이 부분이죠. 12,200원대 들어가서 바로 단기적으로 4% 가까이 수익이 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넥스트 칩 같은 경우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 전문 개발 기업이고요. 최근 이제 저점 매수 유입으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칩보 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반도체 법안 수혜주로 최근 또 미중 갈등과 맞게 중국 반도체 기업의 악재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좀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칩보 동맹으로 인해 뭐 반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넥스트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전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계속해서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이 부분에서 바닥권을 확인한 이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하지만 이 앞전만큼의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앞전 매물대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보성파워텍 대표적인 원전주 중에 하나죠. 금일 같은 경우 이집트 원전 수주가 이제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기사와 함께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 때 매수가 들어간 부분이고, 이 부분 좀 유심히 살펴보자면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갭 상승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11시 3분 이 부분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앞전만큼 터지면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갭 시초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진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죠. 이 종목도 4% 가까이 수익이 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최근에 원전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중소형주 관련주인데 앞전에 워낙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직까지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보성 파워텍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원전은 뭐 신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속 에너지 안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와 함께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탈원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원전 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에도 계속 정책주 관련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편입이 됐던 부분,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보자면 그렇게 뭐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원전이란 그 미래 지향성 그리고 단기적인 테마주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진 않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눌린 이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존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때 이 부분 원전 정말 대장주 한창 대선 관련주에 편입이 되면서 무려 3배 가까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이 앞전 매물대까지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던 부분이죠. 최근에 이 매물대 좀 저항 부분을 좀 강하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원전 관련 테마들이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충분히 24,000원대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또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아예 이름 자체도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 관련주로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재무도 좋죠. 중대형주이기 때문에 재무도 굉장히 좋은 부분. 보시면 2020년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던 걸 작년 같은 경우 무려 8천억, 1조 가까이 올리면서 기대를 좀 많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만큼 충분히 매출, 영업이익이 좋게 나온다면은 이 종목 또한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름을 참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참 잘 바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